엄마가 들려주는 역사신화 이야기, 의자왕과 계백장군 이야기, 백제 멸망하다. 백제 무왕이 세상을 떠나고 31대 의자왕이 왕위에 올랐어요. 의자왕은 어린 시절부터 효심도 깊고 우애도 깊어 해동증자라 불리었다고 합니다. 해동은 바다 건너 동쪽에 있는 나라, 곧 백제라는 뜻이고, 증자는 남달리 효심이 뛰어났던 공자의 제자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한반도는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가 땅 따먹기 전쟁을 하는 날이 많았는데요. 신라와 백제가 고구려를 견제하기 위해 낮에 동맹을 맺었지만 신라 진흥왕에 의해 120년 만에 동맹은 깨어지고 신라와 백제는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자왕이 즉위할 무렵엔 고구려와 당나라의 기싸움으로 고구려는 신라와 백제를 돌아볼 틈이 없었습니다. 의자왕은 이때다 싶어 귀족회의를 열었어요. 그리고 신라 공격에 대한 회의를 했어요. 성충은 지금이 기회라며 신라의 공격을, 임자는 오랜 전쟁으로 힘든 백제의 백성들을 위해 전쟁을 뒤로 미루자는 의견을 내게 되었어요. 의자왕은 곰곰이 생각하다 난 성충의 말대로 하고 싶다. 의자왕은 직접 군사를 이끌고 신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리하여 신라의 7개 성과 한강유역에 있는 30여 개의 성을 되찾았습니다. 의자왕이 정복한 성 중 대야성엔 신라의 김춘추의 사위 품석과 딸 고타소가 있었는데요. 백제의 공격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딸의 죽음에 화가 난 김춘추는 고구려에 지원군을 요청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백제의 성충이 먼저 고구려와 손을 잡았기 때문에 김춘추는 당나라로 가 당나라와 손을 잡게 됩니다. 한편 의자왕은 그동안의 신라와의 전쟁에 승리한 것에 자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자가 소개해준 아름다운 여인 금화를 알게 되면서 술과 여자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성충은 변해가는 의자왕을 보다 못해 말했습니다. 폐하, 지금 신라와 당나라가 손을 잡고 백제를 위협하려 합니다. 지금은 중요한 시기이니 부디 여자와 술을 멀리 하십시오. 이미 술과 여자에 취한 의자왕은 성충의 충고가 그저 건방지게만 들렸습니다. 그동안 너의 의견을 많이 들어주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냐? 참 건방지구나. 여봐라, 성충을 당장 감옥에 가두어라. 성충에 의해 늘 2인자 자리에 있었던 임자는 이제 자신이 1인자가 된 듯하여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의자왕의 비유를 맞추며 더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충신 성충은 죽는 순간까지 백제와 의자왕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자왕에게 편지를 작성했습니다. 나라박 돌아가는 사정을 보건대 곧 신라와 당나라가 백제를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때 땅길은 단원에서 막고 물길은 백사에서 힘을 다해 막으십시오. 그럼 적들은 쉽게 백제에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의자왕은 성충의 편지를 받고 바로 찢으며 더 화를 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괜히 눈 버렸네. 구마야, 술 가져와라. 하지만 운명은 의자왕의 생각과는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660년, 당나라 고종은 소중방에게 13만의 군대를 보내어 신라와 함께 백제를 치게 하였습니다. 당나라는 바닷길, 신라는 땅길에서 백제를 공격해왔습니다. 의자왕은 횡설수설. 의자왕은 성충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을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답니다. 백제군의 패배 소식은 계속 날아들었습니다. 의자왕에게 이제 믿을 사람은 계백장군밖에 없었습니다. 계백장군은 전쟁터에서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그래서 백제가 신라에 넘어갔을 때
남겨진 가족이 노예가 되거나 더 무서운 일을 당하게 될 것을 생각하여 가족을 모두 죽이고 전쟁터로 향했습니다. 죽기로 각오한 백제군의 기세에 신라군은 위축되었습니다. 어느샌가 신라군의 사기가 떨어졌습니다. 이때 한 신라의 군사가 백제군의 진영으로 달려와 잡혔습니다. 그리고 계백장군의 앞으로 잡혀왔습니다. 그런데 투구를 벗겨보니 너무도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너 몇 살이냐? 전쟁터에 나올 나이는 아닌 것 같은데? 15살이다. 그런데 나라를 위해 싸우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 난 신라의 화랑으로 당당하게 죽고 싶다. 어서 나를 죽여라. 그런데 너 왜 나한테 반말이냐? 계백장군은 아들과 같은 나이의 관창을 보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내 자식과 같아 이번에 살려주겠다. 그런데 너는 전쟁에 나서기엔 너무 어리니 신라로 돌아가거라. 계백장군은 관창을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관창은 다시 말을 타고 백제의 진영으로 달려왔습니다. 계백은 겁쟁이래요. 겁쟁이 계백 나와라. 내가 겁나서 나를 죽이지도 못하는 거지. 나와 싸우자. 결국 관창은 다시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계백장군은 이번엔 관창을 돌려보낼 수가 없었어요. 결국 관창의 목을 베어 말을 태워 신라군에게로 보냈습니다. 관창의 목을 받아든 관창의 아버지 품일장군은 눈물을 흘리며 관창을 끌어안았습니다. 장하구나 내 아들. 화랑 관창의 죽음은 신라군에게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저리 어린아이도 목숨 바쳐 싸우는데 어른인 우리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모두 관창에 복수를 합시다. 신라군의 사기는 하늘 높이 올라 관창의 원수를 갚자며 들고 일어나 백제군과 맞섰습니다. 결국 신라군의 거센 공격에 계백장군은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성문이 열린 이때 백제의 많은 궁녀들이 낙하암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백제의 마지막 왕 의자왕은 당나라의 포로로 끌려가 그곳에서 죽고 말았답니다. 이렇게 온조왕이 세운 나라 백제는 700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사라지고 말았습니다.